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 강사 김연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썼던 마스크하고 장갑들이 이게 또 다시 무분별하게 버려져서 두 다리 두 쪽에 마스크가 묶여있는 갈매기 사진을 보았어요. 뉴스에 그 장면이 나왔는데 마스크가 이 다리 두 쪽에 걸려 있어가지고 갈매기 다리가 퉁퉁 부어 있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행히 발견해서 구조를 해 주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이 다시 이제 사람들이 처리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다시 이게 환경과 생태계, 동물들을 망가뜨리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지구가 아픈 원인들, 무엇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아파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북이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챙겼지? 출발은 여느 때와 같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처음에는 그저 평소처럼 정신이 없었죠. 얘들아, 하지 마. 거야. 이거 동영상이에요. 어머, 미안.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걱정 마, 금방 도착해. 이런. 이제 그만. 자, 우리 앞에 고로 시작하는 게 뭐가 보이는지 정말. 맞춰볼까? 그래. 비슷했어. 야, 안 되겠다. 다른 길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거 싫은데. 아빠가 길을 아실 거야, 그치 여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도로 공사를 하는 중인가 봐. 안 돼.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아가, 그거 먹으면 안 돼. 죄송해요. 앞이 안 보여서요. 괜찮아.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드디어 도착이네. 근데 동네가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러네. 촌순내가 어디를 갔나? 자, 집에 도착. 고생했어, 여보. 너희는 짐 풀고 엄마는 간식 먼저 준비할게. 우리 막둥이 이제 들어가자. 아빠, 이게 무슨 소리죠? 얘들아, 괜찮아. 엄마는 어디 있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는 있잖아요. 거북이와 바다를 지켜주세요. 자, 이렇게 거북이 가족 얘기를 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봤다시피 우리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바다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거북이를 멸종위기에 처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버린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이것들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바다새 몸을 감싸고, 그리고 우리가 버린 빨대들이 거북이 코에 박히고. 자, 이렇게 바다 거북이 같은 경우는 사실 150년 이상 살아가는, 정말 장수하는 그런 동물인데, 근데 정말 우리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바다 동물들을 죽여도 되는 건지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무엇이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또한 엄청나게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리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다시 공기까지 오염을 시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일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쓰레기만 제대로 신경 써서 처리를 해주면은
우리가 이런 비용도 줄이기도 하고 환경 오염도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음식을 이제 먹고 이제 하는 생활 습관인데요. 음식 양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남기고 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귀찮더라도 적당하게 먹을 만큼만 만들어서 우리가 다 먹고 소비하는 그런 습관을 몸에 배도록 들여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는지, 자, 두 번째는 이제 마트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비닐봉투를 좀 줄여보려고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가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마트에 갔을 때도 장바구니만으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마트에 가보면 다시 비닐 안에 포장되어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플라스틱 안에 포장되어 있는 물건들이 많고 그거를 마트 바구니에 장바구니에 들고 오긴 하지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찾다 보니까 비닐봉투 같은 경우도 이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친환경으로 해서 조금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으로 해서 잘 썩는, 잘 분해되는 그런 비닐봉투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들에서도 조금 더 이제 환경 부담금식으로 조금 더 이제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기업에서부터 먼저 그런 거를 실천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도 조금 더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그런 물건들을 구매해주고 그런 방법들이 생겨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지구를 아프게 하나요? 자, 이거는 지금 이 사진은 자, 샴푸하고 세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샴푸하고 세제를 이제 써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서 이제 바다 위에 거품이 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고기가 때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우리는 사람들은 모르고 이제 샴푸나 세제 이게 뽀드득하게 씻는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샴푸나 세제를 무분별하게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과연 물고기만 죽일 것인지 아니면 인간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런 거를 합성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데 합성 계면 활성제가 유해하다고 몸에 나쁘다고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합성 계면 활성제가 우리 몸에 어떻게 나쁜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보고 갈게요. 계면 활성제가 동안 피부 최대 적이다라는 주제를 저희가 삼아봤는데 피부에는 어떻게 나쁜 겁니까? 계면 활성제는 우리 피부에서는 피부에 묻어있는 오염 물질이나 그리고 과도하게 분비된 피지 그리고 메이크업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지질 성분까지 과도하게 제거가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피부 지질층은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질층이 손상을 받는 경우에는 자극성 피부염의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피부 속에 들어있는 이 콜라겐 성분은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수축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요. 더욱 피부가 이제 쉽게 주름이 지고 또 거칠어지게 됩니다. 이 피부 각질층에 있는 수분 함량이 10% 보통은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데요. 10% 이하로 고갈이 되면 이렇게 가려움증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에 피부가 가려우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때가 있어서 피부가 가려운가 해서 더욱더 이렇게 열심히 벗겨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분 함량이 더 떨어져서 피부가 점점 거칠어지고 탄력을 잃게 되고 또 피부 노화가 빠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면 활성제가 우리가 쓰고 있는 세안제에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면 활성제는 세정의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세안제나 이런 세정제 성분에는 전체 성분의 약 25% 정도가 이제 계면 활성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피부에 접촉하고 헹궈내는 제품들은 계면 활성제가 높은 농도로 들어있기 때문에 적정한 양을 사용하고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하고 또 충분히 헹궈내시는 것이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합성 계면 활성제는 사람들이
씻기 위해서 세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르고 사용을 하다 보면 정말 이 영상에서처럼 동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빨리 늙어버리는, 피부 건조를 빨리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말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건데요. 자, 우리가 그러면 왜 합성 계면 활성제를 쓰는지 이렇게 보다 보면 합성 계면 활성제는 정말 놀랍게도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세정력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너무 좋아서 이제 뽀드득 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의 피부에 손상을 많이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피부를 더 약하게 만들고요. 알레르기나 이제 예민한 피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피부를 많이 건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합성 계면활성제가 위험한 게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성 물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물고기를 죽인 것처럼 많이 사용을 하고 몸속에 이게 들어와서 이제 독성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발암 물질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하다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뭐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걸린 그런 여성들의 그런 암세포, 거기서 이제 암세포를 떼어냈을 때 거기서 진동했던 냄새들이 샴푸, 린스 그리고 향수 냄새들이 계속 그 암세포에 남아 있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 겉으로 보여졌을 때 깨끗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우리한테 독을 만들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합성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환경에도 우리 사람한테도 안 좋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 환경에도 이제 많이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안 쓸 수는 없으니까요. 적절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주요 그 성분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친환경적인 그런 친환경적인 성분들이 들어있는 제품을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읽어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용을 해주면 좀 더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 같은데 이제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민이 약간 이렇게 좀 머리에 약간 좀 기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번지르르한 그런 게 빨리 이렇게 생기는 거를 막기 위해서 샴푸를 6번이나 쓴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적당량을 짧은 시간 안에 잘 헹궈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이 지구를 아프게 하는지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플라스틱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거북이가 그물에 이렇게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새가 죽어 있어서 배를 갈라 보았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해요. 바다새가 이거를 먹이로 착각해서 이렇게 엄청난 양을 먹다 보니까 결국은 죽게까지 만드는 그런 이제 마음 아픈 그런 사진인데 우리가 이제 쉽게 사용하는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을 이제 사용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왔을 때 가장 놀라는 사실들이 있어요.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모습 중에 이제 우리나라 환경이나 이런 시설들이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선진국적인 이런 모습들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플라스틱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대요. 우리가 지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 양은 우리가 세계에서 과연 얼마만큼 몇 번째로 많이 쓰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가장 손쉽게 이제 플라스틱을 쓰고 있고 아무 이제 생각 없이 편하게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는 플라스틱 양이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 중에 3위 안에 들 정도로 정말 우리가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플라스틱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중에 보면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게 많이 쌓이면서 쓰레기 섬을 여러 가지 이제 몇 개 쓰레기 섬을 만들 정도로 세계에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먹으면서도 섭취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외선하고 바다, 파도 이런 거에 의해서 갈리면서 그렇게 섭취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소금 같은 데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검출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 합성 섬유로 되는 이런 옷 속에도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어서 이거를 세탁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미세 플라스틱을 얘기하게 되면 물고기 안 먹으면 돼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플라스틱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플라스틱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계 3위 안에 들 정도로 플라스틱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 양이 정말 일주일에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양을 우리 사람이 먹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몸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미세 플라스틱은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분기계를 교란을 시킨대요. 내분기계를 교란을 시켜서 심지어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출산한 자녀한테 이제 생식기에 그 자녀의 생식기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그리고 강한 이런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런 플라스틱을 이런 거를 알면서도 플라스틱을 계속 써야 할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플라스틱을 덜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을지 환경을 좋게 할 수 있을지 지금 외국 사례를 한번 담아봤는데 이거는 지금 플라스틱을 좀 이제 덜 쓰면서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예요. 독일의 사례를 같이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시 인근 마을에서 은퇴 후 노년을 보내고 있는 베아테 할머니. 생필품을 사기 위해 일주일에 2~3번 인근 마트를 찾습니다. 본격적으로 장을 보기에 앞서 할머니가 향하는 곳은 마트 입구에 설치된 빈병 보증금 환급기입니다. 집에서 가져온 빈 플라스틱 병 3개와 유리병 3개를 넣으면 69유로센트짜리 쿠폰이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약 900원 정도 되는 이 쿠폰은 마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r sammeln im Alltag die leeren Flaschen und wenn wir genügend gesammelt haben, dann bringen wir zum Supermarkt. Ich denke schon so 20 Euro in dieser Größenordnung. 베아테 할머니의 생활 속에서 분리수거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되도록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들은 2주마다 돌아오는 수거 날짜에 맞춰 배출합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독일처럼 쿠폰을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바로 플라스틱이나 빈병을 들고 가서 바로 교환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실생활에도 이용이 빠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더 해가서 자원으로 활용되는 그런 게 높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을 들고 가서 물건을 채워오는 이런 가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좀 좋은 정책들은 좀 본받아서 같이 도입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드는 데는 5초밖에 안 걸리고 그리고 사용하는 데는 5분 그리고 이걸 썩기 위해서 소모되는 시간은 500년 이상 그리고 이제 50년 후가 되면 이런 바다에 이제 물고기나 바다 생물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이대로 가면 좋을지, 이대로 가도 괜찮을지라는 생각을 한 번씩 더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국가, 나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정책들을 도입시키고 실현시켜 나간다면 이런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간들이 이제 지구를 너무 함부로 써서 지구에서 그리고 자연에서 우리한테 경고를 내리는 거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그런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마지막 멘트가 가장 가슴에 와닿는데요. 자, 우리가 없어도 지구는 존재한다. 그치만 지구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더럽히면서 지구와 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 오염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실천하면서 조금씩 줄여가면서 살아가는 습관을 들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 친환경 생활 실천의 방법으로 신나는 천연비누 만들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비누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MP비누, 녹여서 붓는 비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재료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제일 먼저 이렇게 비누 베이스가 들어가요. 비누 베이스가 들어가는데 비누 베이스 같은 경우는 종류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되게 다양한데 또 너무 저렴한 그런 이제 비누 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좀 떨어져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자기한테 쓸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재료비를 좀 추가해가지고 좀 좋은 베이스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오밥 오일을 베이스로 들어간 이제 비누 베이스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비누 베이스가 원래 이렇게 네모나게 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녹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깍둑썰기 식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썰어놨어요. 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베이스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핫플레이트에 올려서 서서히 녹여주는데요. 비누 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천연 성분이 좀 함유되다 보니까 이거는 끓이는 게 아니고 서서히 녹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 끓여서 넘쳐나는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핫플레이트에 올려가지고 이제 한 조절을 3에서 4 정도, 3에서 4 정도의 숫자가 켜지면 이제 베이스에다가 베이스를 녹여주시면 돼요. 녹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를 녹이는 동안 이제 재료를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누 베이스를 녹이고 있는 동안 이제 재료를 첨가를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성초 분말가루가 있고요. 그리고 살구씨 오일, 피마자 오일, 글리세린, 그리고 스윗 오렌지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있습니다. 자, 먼저 어성초 분말가루 같은 경우는 요새 이 어성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져서 몸값이 좀 비싸졌는데요. 이 어성초 같은 경우는 아토피 피부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드름 피부에도 약간 진정 효과랑 항균, 항염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발랐을 때 여드름을 좀 진정시켜주면서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탈모가 있으신 분들 이제 모근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해서 어성초가 첨가된 샴푸나 비누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요새는 어성초를 이용한 이런 재료들이 효과가 좀 높고 만족도가 좋아서 어성초 분말가루를 이용해서 오늘 비누 만들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살구씨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이 가볍고 이제 몸에 흡수가 되게 잘 돼요. 그러면서 주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주근깨 이런 거에도 되게 효과가 좋아서 가벼운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피마자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계량할 때 보면 약간 찐득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거는 보습 성분이 많아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상처나 그런 거에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이것도 아토피에도 좋은 오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사람들이 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고 있는데 보습제예요. 그래서 수분 공급을 잘 해주기 때문에 이제 글리세린을 넣으면서 비누가 좀 더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넣을 거에는 합성향이 아닌 이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몸에 테라피 효과를 같이 주는 에센셜 오일을 넣을 건데, 오늘 넣을 오일은 스윗 오렌지라는 오일이고요. 이 향을 맡으면서 우리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주근깨나 이런 기미 같은 데도 좀 연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오일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성초 분말가루 뚜껑을 열어주고요. 지금 레시피에 어성초 분말가루 4g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계량 수저가 있는데요. 1g, 5g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1g이라고 써 있는 쪽을 이용해서 자, 4스푼을 조금 이렇게 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계량 수저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재료를 계량할 때 좀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 일반 수저로도 가능은 하지만 웬만하면 이런 걸 이용해 주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살구씨 오일을 3g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량 수저를 이용해서 살구씨 오일을 3스푼을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3스푼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피마자 오일. 피마자 오일도 마찬가지로 3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 오일이 이거는 좀 찐득하거든요. 그래서 짜가지고 수저에 남아있는 오일도 조금 생각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넣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g 3번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글리세린. 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이제 촉촉하긴 하지만 또 너무 많이 넣으면 비누가 빨리 물러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또 이제 습하고 그러기 때문에 2g, 두 숟가락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2번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먼저 이 넣은 재료들을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저으면 약간 걸쭉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저을 때 잘 저어지지 않게 가루가 많이 날려 있으면 그거는 오일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살구씨나 피마자 오일을 조금씩만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너무 물같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같이 돼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가루가 부족하고 오일량이 많은 거기 때문에 이제 가루를, 어성초 분말 가루를 살짝 조금만 더 첨가해서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녹였던 비누 베이스가 있어요. 비누 틀을 준비해서 오늘은 투톤의 비누를 만들어 볼 거라서 살짝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뒹굴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컵에다가 적당량을 부을게요. 한 100g 정도 되는데 이게 양을 가늠하기 쉽지 않아서 한 커피 마시는 양 정도보다 조금 올라오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잘 저어 주시고요. 자, 저을 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재료들이 안 섞여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가장자리에 이렇게 재료들이 뭉쳐 있는 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잘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풀다가 온도가 지금은 조금 뜨겁잖아요. 그래서 뜨겁기 때문에 위쪽을 잡고 저어주시는데, 자, 이제 재료 한 가지 안 넣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이제 첨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렌지 아로마 오일 같은 경우는 이게 열에 굉장히 약해요. 우리 몸엔 되게 좋은데 열에 굉장히 약한 성분이 있어서 조금 베이스가 식었을 때, 너무 뜨거울 때 말고 착각 식었을 때 여기다 이제 떨어뜨려 주면 좋은데요. 지금 이거는 10방울 정도 넣을게요. 고농축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넣은 건 아니고 10방울 정도 넣어도 충분히 우리한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10방울 정도 넣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고, 11방울이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두 방울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기 때문에 같이 넣어주시고요. 근데 너무 주르륵 들어갔을 때는 그때 바로 멈춰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끝에 이렇게 남아있는 자, 재료들을 잘 섞어서 수저로 툭툭 치면서 잘 섞어줄게요. 간혹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거를 젓는 거를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젓다 보면 나중에 나왔을 때 점박이 비누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 비누가 예뻐지려면 정성을 들여서 잘 저어주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봤을 때 가루가 잘 풀어졌다는 느낌이 들면요. 자, 그러면 그때는 살짝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저를 먼저 빼주시고요. 그리고 수저를 한쪽에 옮겨 놓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에탄올이 있어요. 이게 지금 거품 제거도 하지만 풀 역할도 같이 해줘요. 그래서 아까 비누 틀에 한번 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재료 계량한 컵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자, 부어서 자, 웬만하면 가득 부어주고요. 자, 이렇게 부어주고 나면 위에 기포가 조금씩 생겨요. 그러면 그때 스프레이로 2번, 3번 분사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거품이 사라지고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말고 이게 고무기 때문에 자꾸 찌르고 그러면 이 모양이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비누가 쭈구리 비누가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30분 정도 그대로 놔두면 깨끗한 비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30분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 만졌을 때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면 아직 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시간을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눌렀을 때 아주 딱딱하다 그런 느낌이 들면 비누가 아래까지 완전히 굳은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고무 틀을, 비누 틀을 살살 눌려주세요. 이렇게 살살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 이렇게 비누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으면 비누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양의 발레리나 틀에 이제 찍어서 예쁜 발레리나 비누가 나왔고요. 자, 신기하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런 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도 있고 좀 귀찮고 번거롭지만 우리 몸의 피부에도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환경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이 비누를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켰는데 지금 어성초 비누 같은 경우는 이런 MP 비누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이제까지 말한 것처럼 장점이 많지만 단점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통기한이 되게 짧아요. 우리가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좀 짧고요. 그리고 방부제가 좀 덜 들어가서 아무래도 유통기한이 더 짧은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금방 만들었을 때, 음식하듯이 금방 만들었을 때가 가장 신선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만든 날 저녁부터 사용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바로 사용을 안 하시게 되면 냉장실에, 냉동실 말고 냉장실에 보관을 하셔서 이제 뭐에 보관을 하셔가지고 이제 안에 넣어가지고 한 6개월까지는 꼭 사용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이렇게
이제까지 우리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관심 갖고 하면 분명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밝은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